해볼까요? 두 번째 주제 시작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 헌재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내일 윤석열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립니다. 헌법 연구관들이라고 할까요? 헌법 전문가들은 8대0 나올 거라고 대부분 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5가지 탄핵 사유가 있는데 이 중에 걸러갈 타선이 있느냐? 첫 번째, 계엄 선포가 절차적으로 정당했느냐? 아니지 않느냐? 계엄 선포가 실체적으로 요건을 갖췄느냐? 아니지 않느냐? 즉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요건 전혀 갖추지 못했다. 그럼 당연히 탄핵이죠. 두 번째, 국회에 병력을 파견했어요. 그죠? 국회에 병력을 파견했어.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요? 있을 수가 없죠. 국회에 군대를 보내는 놈이 어딨어? 아무리 계엄이라도. 자, 윤석열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회에 군대를 보냈대. 웃기지 말라 그래.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국회에 군대를 보내서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거 불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선관위에 군대 보낸 거 그건 뭐 얘기가 되나요? 당연히 안 돼요. 선관위는 계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 떡하니 군대를 보내가지고 뭐 부정선거를 수사한다고? 아니 부정선거 다른 방식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은데. 또 있습니다. 정치인 체포. 아이고. 예, 수거하겠다라는 거. 뭐 그건 말할 것도 없죠. 뿐만 아닙니다. 포고령 보세요. 국회 기능을 정지시킨다고요? 정치활동을 금지시킨다고? 자, 5가지 탄핵 사유 중에 걸러갈 수 있는 타선이 없어. 다 걸려. 그리고 걸리면은 다 중대하기 때문에 다 탄핵 사유야. 그냥 윤석열은 게임 끝이야. 자, 그래서 이미 결론이 나와 있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결론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왜 시간을 끌었을까지? 응? 아니 결론 나와 있으면 진작에 끝내버리지. 온 국민들 애타고 속타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 극우 새끼들 얼마나 난동 부렸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 뻔했냐고. 그 와중에 주식은 떨어져, 환율은 바닥을 쳐박아, IMF 위기가 다시 돌아오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다들 이러다가 나라 망하겠구나 하지 않았습니까? 환율은요, IMF 때랑 거의 비슷한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었어요. 국내에 투자하겠다라던 외국인들 다 도망가 버렸어. 여기에 트럼프까지 지랄을 해. 진짜 위기도 이런 위기가 없지 않았습니까? 서민 경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지금 강남에도 빈 가게가 천지입니다. 명동에요, 1층 가게가 다 비었어. 그리고 제가 있는 여기 이제 구리인데 여기에요, 멀쩡한 건물 다 지어놓고 상가들은 텅텅 비었어. 진짜. 야,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자, 지금 자영업자들 지금 장사 그만두겠다는 분들 너무 많아요. 엊그저께까지 열고 있던 커피 전문점 문 닫고요. 어제까지 열었던 식당이 문을 닫는 상황이 지금 숱합니다. 미용실 같은 거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병원도 문 닫는다고 합니다. 이 탄핵 때문에, 아니 계엄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잖아요. 그런데 결론이 나와 있었으면 지금까지 왜 안 한 거지? 야, 정말 이해가 안 돼. 근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헌법재판소를 좀 살펴봤어. 스캔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여유로워요. 내일이 선거잖아. 그리고 선거하겠다고 언제 얘기합니까? 4월 1일 날 얘기했잖아. 4월 1일, 2일, 3일, 4일. 지금 좀 되게 바빠야 정상이거든. 마무리 앞두고 있지만 정신없이 바빠야 정상이야. 예. 평의도 막 열리고 해야 돼.
근데 평이 안 열렸어요. 오늘 안 열린 걸로 내가 알아요. 내일도 안 열릴 거래. 이미 다 나왔다는 얘기야. 어떤 분은 오늘 평의가 열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평의가 열렸어도 길게 안 했어. 이해가 안 가. 뭐지? 심지어 헌법 연구관들까지 너무 여유가 있어요. 마치 숙제 다 끝내놓고 제출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거예요. 여러분, 저기 우리 수능 시험 치고 학력고사 치고 난 다음에 시험 다 치고 난 다음에 홀가분하게 집에 가는 거,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어요, 애들이. 뭐지 이거? 그래서 제가 이 내막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왜 탄핵처냐? 바빠져야 할, 긴장이 더 극도로 올라와야 할 헌법재판소 왜 조용하지? 평소 때보다 더 조용해. 어제보다 오늘은 더 한산해. 왜 그렇지? 예, 할 일을 끝내놨다는 얘기죠. 지난 2, 3주 동안 평의는 거의 안 열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열려도 1시간 정도 하고 끝나고, 심지어 헌법재판관들이 5시 반에 퇴근하고 그랬대지 않습니까? 헌법연구관들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정신없이 바쁠 것 같은데 헌법연구관들도 그닥 바쁜 모습이 아니었어. 밤새 불이 켜져 있어야 될 헌법재판소가 불이 안 켜져 있기도 하고, 조금만 8시, 9시만 돼도 사람이 잘 없어. 불이 다 꺼져 있어요. 뭐지? 일부러 등화관제했나? 근데 이게 오늘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은 더 조용해. 아니, 내일이 선거잖아. 2, 3주 동안 놀았잖아. 그랬으면 오늘 엄청 바빠야 정상 아니야? 그제, 어제, 오늘 진짜 정신없어야 되잖아? 근데 왜 그렇지? 이른바 데드락 상태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데드락 상태였다면 그 데드락이 풀렸으면 지금쯤 엄청 바빠야 정상 아니야? 근데 안 바빠. 오히려 더 한가해. 데드락 때보다 더 한가해.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다? 이미 결론 나왔다. 이미 결론 나왔고 그냥 막바지 정리만 하고 있다. 결정문을 다듬으며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내가 연설을 할 거야. 연설문 지금 다 써놨어.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슨 얘기가 있나 한번 볼까? 오탈자 없나? 요라고 있는 상황인 거지. 자, 이미 결정이 났고 앞으로 추가 평의는 하지도 않고 바로 선고를 할 거라는 것이 보도 내용입니다. 이게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경향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언론에서도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론 나왔고 최종 결정문은 이미 조금 다듬고 있는 중이고 이미 다 내용 다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뭐야? 이게 만약에 4대 4였으면 이거 꽤 오랫동안 계속해서 치열하게 싸웠을 거예요. 5대 3이었단 말할 것도 없고 4대 4였더라도 꽤 오랫동안 열심히 싸웠을 거야. 그런데 2주 동안이나 이렇게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로 이어온다? 그건 4대 4도 아니었다는 얘기지. 이견도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 이견이 있으면 지금 좀 난리도 아니었을 거야. 사실상 이미 윤석열 탄핵은 결론이 나와 있었다. 이미 몇 주 전부터.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그 결론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왜 그러면은 시간을 끈 거지? 왜 그렇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의견 충돌이 있었고 그 의견 충돌 때문에 합의가 늦어졌고 그래서 이번까지 끌고 왔다면, 오늘까지 끌고 왔다면 지금 좀 엄청 바쁜 게 정상입니다. 치열한 법리 논쟁이 마무리되고 이제 하나로 결론을 내야 되는 거잖아. 그랬으면 그 사이에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법리 논쟁 그 전교한 다른 양상이 생길 수밖에 없고 토론 끝에 변동된 내용도 있을 거고 새로 끼워 넣어야 되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가할 수가 없죠. 헌법재판관들도 헌법연구관들도 지금 막판 엄청 바빠야 돼 지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조용해. 그렇다면
의견 충돌이 있었거나 합의가 늦어져서 지금처럼 시간이 끌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의견 충돌 상황이 마무리 지어져서 이제서야 결론이 나왔다면 지금쯤 결정문을 마무리 짓는 상태가 아니고 결정문에 몸통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어야 돼요. 얼마나 바빴겠어. 졸라게 바빴지. 예? 그죠? 선고를 알려준 게 4월 1일이었으니까 그날 그 전후로 해서 졸라게 바빴어요. 정상이야. 그런데 보면 지금 한 2, 3주 전부터 계속 한가했잖아. 쭉 계속 한가해. 그럼 뭐예요? 2, 3주 전에 이미 결론 나왔고 2, 3주 동안에 뭔가 기다렸다는 얘기지. 발표할 시점을 기다렸던가 아니면 제가 늘 얘기했듯이 증거가 완성되기를 기다렸던가 뭔가 기다렸다는 거야. 결론이 이미 다 나와 있었고. 이 상황이면 이견이 있다라고 보기도 어렵죠. 4대 4는 더 말도 안 되는 거고.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양상을 가만히 보면 이거는 오래전에 결론이 나와 있었고 다만 그 결론을 공표하기 위해서는 뭔가 중요한 자료가 필요한데 혹은 중요한 뭐 어떤 증거 같은 게 필요한데 그것이 무르익을 때까지 좀 기다렸던 것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2, 3주 동안 내리 한가할 수가 없지. 안 그렇습니까?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말입니다. 제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조별 과제 이런 걸 한다고 칩시다. 조별 과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제출하는 시간을 놓쳤어. 이미 늦었어. 그런데 이 조별 과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의견 통합이 안 되는 거야. 계속 자기들 주장이 옳다고 막 싸우고 있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극적으로 합의했어. 그랬으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합니까? 조별 과제를 제출하기 위해서 이제 막 쓰기 시작하지 이게. 예. 만약에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었고 그 이견이 합의가 안 되다가 막판에 합의에 이르렀다면 네. 지금쯤 막 지금 쓰기 시작하는 거야. 쓰고 있어야 돼. 한가할 수가 없죠. 2, 3주 동안 놀았잖아. 진척을 못 지키고. 근데 2, 3주 놀았는데 지금도 계속 놀고 있으면 이미 다 끝내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죠? 그러면 뭘 의미합니까? 이견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언가가 오기를 기다렸던 거죠. 만 이런 겁니다. 조별 과제를 한다고 조별 과제 예를 들었으니까 계속 한번 들어가 볼게요. 조별 과제 준비는 다 끝났어. 하지만 그 조원들이 다 와야지. 발표할 수 있다 쳐. 그러면 어떡합니까? 마지막 조원이 합류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걔가 딱 왔어. 그럼 어떡합니까? 자, 그럼 발표 준비 시작하자. 이제 발표 시작하자.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에 조금 이게 업무 분장 이런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지을 거 아니야. 예, 그렇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지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마도 증거 확보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이미 결론은 파면으로 결정이 돼 있었는데 파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일단 증거 같은 게 필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 사실 검찰 진술 조서입니다. 그 헌법재판소가 직접 수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의 증언이나 증거를 가지고 와서 그거 가지고 결론을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증거나 증인이 증거 능력이 없다.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 좀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재판에서 관련된 증거들이 증거로 채택되기를 기다렸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이게 박근혜 때는 형사재판이 나중에 진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검찰 진술조서가 그닥 중요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형사소송법에 문제도 없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2022년에 개정이 되는데요.
그 전에는 검찰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이 자동으로 부여가 됐다가 2022년 이후부터는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만이 증거 능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동의를 하거나 또는 법정에서 실제로 증거 조사 과정을 거쳐야만이 증거 능력을 가지게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때하고는 상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이 증거 채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요, 쉽사리 결론이 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게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려도 되나?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회하려면 헌재가 증거 능력을 증거를 채택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라 형사법정에서 증거 채택이 돼 버리면 헌재는 그냥 가져오면 되거든요. 예. 이 상황을 기다리지 않았겠느냐? 그게 아니면 솔직히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부에서 4대4 얘기합니다. 채널 A를 중심으로 해서 4대4 얘기를 엄청나게 퍼뜨리고 다녀. 그래서 4대4도 가능할 것처럼.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요, 4대4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4대4면 지금쯤 헌법 연구관들이 둘로 나눠져 가지고 각자 자기들 결정문을 쓰고 있을 거예요. 그럼 엄청 바빠야 정상이지. 더군다나 헌법 연구관들도 이번 계엄 사태는 당연히 탄핵이다라고 하고 있었단 말이야. 따라서 탄핵이 아니다, 탄핵 안 된다라는 주장을 쓰려면 처음부터 새로 써야 돼. 시간이 모자라고 바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4대4는 아닌 거야. 그리고 4대4였다면은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을 거예요. 막판까지.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 갔다? 예, 실은 사실 이게 4월 18일까지 갔을 겁니다. 5대3에서 4대4가 됐다? 에이, 그것도 어려워요. 4대4 상태나 5대3인 상태나 솔직히 말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대 헌법재판소 결정 과정을 보면요, 4대4로 기각한 사례도 잘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8대0인 겁니다. 근데 8대0인데 왜 지금까지 시간을 끌었나?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언가, 그러니까 증거 능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무르익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8대0은요, 헌법학자들 대부분이 8대0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검사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 검사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세 번째 주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검사들도 그럽니다. 아유, 이게 탄핵 아니면 뭐가 탄핵되겠느냐고. 예, 검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종합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8대0이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가 조용한 거죠. 그리고 이 8대0의 자료는 이미 다 써놓은 거야. 다만 뭔가 요건을 하나 갖추기 위해서, 분위기가 무르익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이거를 법정 용어로 하면은 증거가 무르익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재가 조용하고 아주 여유로운 겁니다. 숙제 다 끝내놨다고. 그리고 그 숙제가 시민들의 이런 상식과 크게 어긋나지 않아요. 만약에 시민들의 상식과 어긋나는 결론이 일찌감치 나와 있었으면 막판까지 얘네들 자신들의 논리를 가다듬느라고 엄청 노력하고 있을걸요. 쓰고 지우고 또 쓰고 다시 바꾸고 고치고 그러고 있을걸요. 시민들의 상식에 부합하기 때문에 일찌감치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요, 제 얘기가 아니고 이 법조인들도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탄핵 안 시킬 수가 없다고. 솔직히 윤석열을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자기 속으로는 이게 탄핵된다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자신들이 처해 있는 입장이나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에 윤석열을 지원하는 척 한다는 겁니다.
뭐 제 얘기가 아니고 법조계에서 벌써 이미 파다합니다. 오죽했으면 윤석열이 초기에 변호사를 못 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에? 결국에 모은 놈들이 어떤 놈들이에요? 석동현 아니면 김계리 뭐 이런 애들이잖아. 어디서 보면은 이상한 소리나 막 이상하게 헛소리 같은 거 찍찍하고 다니는,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아이고 지랄하고 있네. 무슨 계몽이야, 계몽이. 지금 전제군주 시대도 아니고 말이야. 무슨 계몽이야. 계몽이란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웃기죠. 그 전제군주 시절에나 나오던 얘기 아닙니까? 그런 헛소리 하는 놈들이나 윤석열을 옹호하고 다니는 겁니다. 돈 벌려고 옹호하는 거거나 뻔한 놈들만 한다는 얘기죠. 제정신 바뀐 사람은 오죽했으면 윤석열 변호사를 못 구했다는 얘기 참 초반에 얼마나 파다했습니까? 기껏 나온다는 게 석동현, 김홍일 뭐 이런 사람이잖아. 근데 석동현도 그렇고 김홍일도 그렇고 본인이 직접 법정에서 뛰던 사람 아니에요. 법정에서 안 뛴 지 오래됐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부디 헌법재판관들이 계몽 어쩌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안 할 거라고 믿고요. 예. 하지만 저도 한편에서 항상 불안합니다. 헌법재판관들 하는 꼬라지라든지 상식은 이러하나 상식을 비웃는 일이 생길까? 사실 좀 예, 우리나라 법조가 그랬잖아요. 늘 상식을 비웃는. 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없겠죠? 예, 없을 겁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9분 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이제 세 번째 주제 들어가 볼까요?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은댕스님,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대박.